하이 다이노.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파충류 중 하나인 크레스티드 게코를 어떻게 키우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벼시 달린 도마뱀이라는 뜻이고 부치류 도마뱀에 속합니다. 눈 위에 속눈썹을 닮은 돌기가 눈부터 등까지 따라 쭉 있는데요. 부치류 도마뱀이기 때문에 나뭇가지나 벽면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주로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도마뱀이고요. 뉴칼레도니아 남부에 서식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고 1866년에 프랑스 동물학자 언토안 알폰세 규슈노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어요. 뉴칼레도니아 남부 지방 쪽 주요 섬인 그랑드테르의 파인섬에 많이 서식한다고 해요. 뉴칼레도니아는 북회기선의 북쪽에 위치하여 동남쪽 무역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습한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해발 150m에서 1000m 정도의 숲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해안 저지대와 높은 고지대를 포함한 따뜻하고 습한 지역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크레는 1866년도에 발견되었다가 멸종된 줄 알았는데 1994년도에 다시 발견되었어요. 다른 탐사대들도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보이지 않아서 멸종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1994년 열대폭풍이 몰아치고 나서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개체가 다시 확인되어 그때부터 다시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 손에 사육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크레스티드 게코가 15년에서 20년 정도 살 수 있다고도 하고 30년 이상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대 수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다색질종의 도마뱀의 일부로서 다양한 색감과 유전 형질로 지금도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리 또한 매우 쉽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애완 도마뱀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크레는 매우 큰 눈을 가지고 있어 머리 양쪽 측면으로 돌출되어 있고 앞은 물론 양옆의 시야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또 눈을 혀로 핥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 크레스티드 게코는 눈꺼풀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해서 불순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핥는 행위를 합니다. 이때 눈에는 투명한 비늘이 있어 눈의 탈수 현상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귀 같은 경우 다른 도마뱀들과 같이 웨이가 없기 때문에 눈 바로 뒤에 위치한 구멍이 바로 귀이고요. 크게 시끄럽지 않는 한 일상적인 소리에는 그닥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돌기가 있는데요. 머리부터 등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 돌기는 포식자들로부터 자기가 맛없는 먹이로 인식하게끔 기능하도록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땅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벼슬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부치류 도마뱀인 크레스티드 게코는 유리 같은 미끄러운 벽면에도 잘 붙어 있는데요. 발바닥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는 판데르발스의 힘을 이용하여 크레가 대부분 단단한 표면을 타고 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구조는 꼬리 끝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매달려 있을 때는 꼬리로 지지대를 감아 붙잡고 있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낮은 주파수보다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목소리는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데 새의 지저귀과 같은 소리는 금방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크레스티드 게코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크레스티드 게코가 특히 유명해진 이유는 그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인데요. 생김새도 아기 공룡 같아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핸들링 또한 다른 파충류에 비해 무척 쉽습니다. 사람들의 사육 환경 속에 길들여져서 무는 경우나 공격적인 성향이 거의 없어요. 크레스티드 게코는 포식자에게서 몸을 숨기기 위해서 나뭇잎 밑이나 그림자가 지는 곳에 위치해 자신을 보호하는데요. 때문에 낮에는 은신처 밑에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점프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나무 위에서 많이 지내기 때문에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점프를 자주 해서 부상 없이 잘 착지할 수 있도록 발가락에 갈퀴가 확장되어 낙하산처럼 부드럽게 착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크레스티드 게코가 땅을 파는 행위를 자주 보실 수도 있는데 이는 빈 문제일 수도 있고 온도나 습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탈피를 하려는 것도 있지만 사냥하거나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재미 삼아서 땅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눈을 많이 핥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 혀로 눈을 청소해 줍니다. 눈을 핥는 거 이외에도 혀를 자주 날름거리는데요. 이는 수분을 섭취하거나 먹이를 먹는 거 이외에도
야콥슨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어요. 또한 눈뿐만이 아니라 생식기도 혀로 청소를 합니다. 이때는 발정이 난 것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고 생식기가 튀어나온 경우에 다시 집어넣기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크레스티드 게코는 환경이나 스트레스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몸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편안한 상태에서의 본래의 모습은 파이어다운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파이어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몸의 무늬나 색깔이 선명해지는데요. 그 요인으로는 환경이 변하거나 위협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 습도가 높을 때, 빛이 너무 밝을 때, 온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파충류 모두 오래된 피부는 벗겨내는데요. 사람은 각질의 형태로 떨어져 나가지만 크레나 레게 등의 파충류는 한 번에 껍질을 벗어냅니다. 크레는 탈피를 하고 그 껍질을 먹는데요. 그 이유는 껍질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새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야생에서 자신의 흔적을 숨겨 포식자들에게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탈피를 하는 기간에는 움직임도 느려지고 벽에 잘 붙지를 못하는데요. 사육 환경이 건조하고 수분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피를 통해 탈피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은 신차나 표면적인 까끌까끌한 구조물을 여러 개 넣어주면 좋습니다. 크레가 갑자기 입을 쫙 벌린다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는 행동인데요. 온습도가 맞지 않아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위협을 느꼈을 때 주로 이 행동을 하며 미숙한 사육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핸들링을 하여 스트레스를 줄 때나 사육 환경의 안정감을 잃었을 때 입을 벌립니다. 크레스티드 게코가 나무에 매달리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며 그 위에서 휴식을 주로 취합니다. 때문에 사육장 내에 크레가 매달릴 수 있는 나뭇가지나 바인, 백업바 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야생의 환경에서는 나뭇가지 위에서 주로 휴식을 취하는데요. 사육장 내부에서 키울 때 매달릴 곳이 마땅치 않을 경우 사육장 천장에 달라붙는데 이때 중력으로 꼬리가 처져서 플로피테일 증후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좀 더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크레는 기본적으로 온순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도마뱀이기 때문에 크레를 많이 키우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개체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꼬리를 자르거나 심하면 거식증 및 폐사까지 이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육장을 열면 갑자기 도망치거나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육장 내부 공간이 너무 작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 견디기 힘든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크레가 은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지만 사육자의 행동이나 사육 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은신하고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핸들링 시에 자신을 문다면 크레스티드 게코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끽끽 소리를 내거나 입을 벌리며 공격적으로 변할 때에도 상대에게 위협을 가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고 무기력해지고 체증이 감소한다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갔다면 수분이 너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를 이리저리 막 흔든다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꼬리를 스스로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게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엽다고 너무 자주 만지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을 잘 주고 온습도를 잘 맞춰주고 청소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껴안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핸들링을 아예 하지 못한다면 크레만의 매력과 귀여움을 알 수 없겠죠? 핸들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도 해칠링 때는 사람의 체온이 높기 때문에 너무 뜨거울 수 있어서 조심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 분양을 받고 집에서는 우선 사육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피딩을 하거나 분무를 해줄 때 한 번씩 손바닥에 올라올 수 있게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손으로 집어드는 행위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켜쥐지 말고 나무까지 올라가 있듯이 몸 바닥 전체를 받쳐주듯이 손에 올리셔야 합니다. 핸들링 할 시에는 너무 높은 곳에서 하시면 갑자기 점프하여 떨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장파열이 올 수 있으니 낮거나 폭신한 곳에서 핸들링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 크레가 편안하고 아늑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아 입문 난이도가 매우 낮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살아가기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선 그들의 서식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레의 서식지인 뉴칼리도니아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습한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속 나무들 사이에서 지내기 때문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림자가 많아 숨을 곳도 많으며 수분도 적당히 있는 아늑한 환경에서 지냅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온습도를 맞춰주고 여러 구조물들과 바닥재 등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들어갈 사육장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육장은 브리딩 박스나 채집통 그리고 아크릴 사육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아크릴 케이지는 상대적으로 가성비도 매우 좋고 투명해서 개체 확인이 매우 쉬운 장점이 있고 적당한 사이즈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조화나 식물 구조물로 다양한 연출도 가능하고 측정기구가 있다면 청소 및 온습도 유지 등 관리하기도 매우 편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적재형 케이지인데요. 많은 수의 크레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파충류 전용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비부터 성체까지 케이지의 사이즈가 다르게 나오고 한층 한층 쌓아가는 적재형이기 때문에 공간 차지도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렉 사육장에 넣어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적재형 케이지 하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렉 사육장은 다소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내 면이 다 노출되어 있는 아크릴 케이지보다는 관찰이 힘들 수 있지만 관리가 매우 쉽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서식지 환경을 자연과 가장 비슷하게 조성해주는 비바리움이 있습니다. 주로 어항이나 유리 테라리움을 사용하며 그 안에 구조물과 바닥재, 백스크린, 스프링클러, 히팅 램프, 그리고 식물이나 조화 등 여러 가지를 넣어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외관상 매우 보기에도 좋습니다. 미적으로도 보기에도 매우 좋기 때문에 많은 파충류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사육장입니다. 하지만 유리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좋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습니다. 장을 구하셨다면 그 용도에 맞게 각 용품들을 배치하여 개코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중 빠지면 안 될 필수 세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크레들이 살아가는 환경의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8도입니다. 저온종이기 때문에 18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만 그 이하나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체들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23도에서 26도 정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일정하기만 하면 면역력이 낮아질 수도 있으니 조금의 온도 차이가 오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덥고 추운 온도를 견디는 상황이 다 다르듯이 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온도가 20도나 28도라고 해서 그 온도에 오래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한파나 폭염의 경우 온열장판이나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습도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적정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이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분무를 보통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속도가 유지된다면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탈피부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분은 생명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빠지면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을 자주 뿌리더라도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이라면 개체들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크레들은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윗공간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렇다고 바닥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바닥재를 사용하면 장막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바닥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자연적인 바닥재로는 코코어스크나 바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습도 유지에도 매우 좋고 배변이 묻은 조각만 치워주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쉬울 수 있지만 바닥에 보이지 않는 배변이 쌓일 수 있고 인펙션 위험이 다소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키친타올인데요. 가성비도 매우 좋고 습도 유지도 되며 매우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미광산으로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 외에는 파충류 매트나 펠트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빨아서 다시 쓸 수 있고 비교적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크레는 주로 나뭇가지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이 키우는 환경에서는 백업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파충류 덩굴 등을 이용하면 좋고 나뭇잎 같은 조화나 식물을 넣어주면 추가로 은신할 공간이 많아 스트레스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은신처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스트레스 조절에 꼭 필요한 용품 중 하나인데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많지 않아 은신처에 자주 숨는데 그 안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그 안에서 쉬다가 해질 무렵 나와서 사냥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추가로 습식 은신처가 있다면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탈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나 도마뱀이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닥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특성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고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배설물이나 죽은 먹이 사체가 있다면 부패하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밀폐된 사육장에서 환기가 안 되면 물과 요산이 결합되어 암모니아를 생성하고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습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나 발가락 감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타 사육용품들로는 온습도계로 내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유목과 암석 등으로 자연 환경도 조성하고 탈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있다면 은신할 공간도 만들어주고 자연스러운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백스크린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육장의 모든 면이 다 투명할 경우 한 면을 막아 외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매우 보기 좋기도 하고요. 환경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 알아볼게요.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고 어떤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어떻게 얼만큼 밥을 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먹이 종류는 과일과 곤충, 비타민, 칼슘이 골고루 들어간 분말 형태의 슈퍼푸드, 생먹이인 귀뚜라미나 미럼 등을 주로 급여해주고 간혹 과일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비중이 많이 적습니다. 슈퍼푸드는 말 그대로 크레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사료입니다. 생먹이를 먹이지 않고 사료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크레가 또 인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일가루, 조단백, 비타민, 칼슘 등 크레가 야생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영양성분 비율에 맞춰 갈아서 물과 적당히 섞어 케찹 정도의 농도로 급여를 합니다. 급여 방법으로는 주사기나 숟가락으로 직접 피딩을 하거나 자율 피딩 그릇에 먹이를 주어 개체가 스스로 먹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먹이를 먹이기 싫어하시는 집사들을 위한 최고의 사료이죠. 생먹이는 충분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두 번씩 충식을 해주시면 개체의 성장이나 영양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리딩을 하는 시즌에는 많이 피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잡은 벌레를 막 급여하시면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슈퍼푸드를 잘 먹지 않는 개체들이 있다면 가끔 생먹이를 피딩하면 야생성을 키워 먹이 반응이 매우 좋아집니다. 슈퍼푸드를 피딩할 경우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영양 관리로는 수분 보충, 칼슘, 비타민 보충입니다. 하루에 2번씩 물을 분무해 주셔야 하고 물그릇을 사육장 내부에 비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보충 같은 경우 생먹이에 묻혀서 주는 더스팅 방법이 있고 생먹이에게 영양가 있는 먹이를 주고 영양분이 충분한 먹이를 다시 크레에게 피딩해주는 건로딩 방법이 있습니다. 크레는 주로 해질녘부터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밥을 피딩해주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육자들은 퇴근하거나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을 때쯤 피딩해줍니다. 개체들의 나이나 크기에 따라 급여해주는 먹이의 양은 달라져야 하는데요. 개체가 커갈수록 먹는 양을 일정하게만 준다면 필요한 영양을 다 섭취하지 못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장기인 어린 크레 같은 경우 성장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매일 피딩해주시는 게 좋고 일정 수준의 큰 개체의 경우는 2-3일에 한 번씩 피딩해주시면 됩니다. 아픈 개체가 있다면 다시 몸을 회복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매일 피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슈퍼푸드 같은 경우 몸무게의 10분의 1의 양을 급여해주시면 좋고 케첩의 농도로 물과 함께 섞어서 주시면 됩니다. 생먹이의 경우 너무 크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의 크기로 피딩해주시면 됩니다. 사육 난이도가 낮은 크레이지만 적절치 못한 환경에서 살거나 스트레스를 주고 필요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할지 알아볼게요. 크레스티드 게코가 지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FTS 즉 플로피테일 증후군, 거식증, MBD, 인펙션이나 장파열, 꼬리 좌절, 탈피부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우선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플로피테일 증후군은 꼬리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벽면이나 천장에 오래 붙어 있는 경우 중력에 의해 꼬리가 처지면서 꼬리와 골반 쪽 골격이 휘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여 심할 경우 꼬리를 잘라주어야 하는 상황도 옵니다. 예방을 하려면 꼬리를 이용해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꼬리를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식증은 개체가 계속해서 밥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려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바뀐 환경, 오버피딩, 스트레스, 적절하지 않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잘못된 사육장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우선은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기다려 주시고 다른 맛의 슈퍼푸드나 미런 귀뚜라미 등 급여하는 먹이를 바꿔서 피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슈퍼푸드는 맛이 종류가 다양하니 여러 가지 맛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슈퍼푸드를 바꾸는 것보다 기존에 급여하던 슈퍼푸드랑 소량씩 섞어서 바꿔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탈피부전의 경우 탈피를 하지 못하여서 겹겹이 쌓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심할 경우에 발을 피지를 못하거나 겹겹이 쌓인 탈피들이 혈관을 쪼여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심한 경우 괴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낮은 온도나 비타민 부족이나 과다, 세균 감염, 쇠약, 낮은 습도, 스트레스 등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보충 식단을 충분히 주고 수분 보충이 무조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습식은 신철을 따로 더 구비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럼에도 탈피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촉촉한 면봉을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떼어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면 파충류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레스티드 게코 같은 도마뱀은 꼬리의 위협을 받거나
잡혀 있는 경우, 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꼬리를 스스로 자르는데요. 그 이유는 꼬리를 포기하고 포식자의 시선을 잡아서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한번 꼬리가 잘리면 새로운 꼬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펙션 또는 장막힘의 경우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물질을 섭취하거나 바닥재를 섭취하여 장이 막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급격한 식욕부진과 무기력증, 그리고 배변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펙션에 걸리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섭취 문제가 없는 바닥재를 사용하여 예방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MBD는 칼슘 부족으로 인한 대사성 뼈 질환으로 골다공증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MBD에 걸리는 이유는 베이비나 산란한 암컷 또는 성장 속도가 빠른 개체한테 자주 생기는데 필요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산란을 하거나 성장을 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MBD오프 제품을 급여하거나 칼슘 섭취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심할 경우 원래 뼈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컷과 수컷을 브리딩을 하여 베이비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딩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해줘야 될 조건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준비 과정, 그리고 산란 후 알의 관리랑 산모의 관리, 그리고 해칠링의 관리 등 알아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번식 전 조건으로는 수컷은 나이 최소 1년 반 이상 성성숙이 된 개체, 몸무게는 30에서 40g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암컷 같은 경우 1년 이상 무정란을 낳은 이후 보통 40g 이상인 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은신처를 충분히 제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번식은 암컷에게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다량의 칼슘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알을 산란하기 위한 습식 은신처를 꼭 비추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리딩 시즌은 보통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풀링 기간 이후에 메이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메이팅 전에 암컷과 수컷의 배란과 발정이 먼저 와야 합니다. 메이팅의 과정으로는 수컷과 암컷을 같은 사육장에 넣어주면 수컷이 암컷의 뒷덜미를 물어서 움직임을 봉쇄하고 메이팅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약간의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메이팅 기간 동안에는 따로 사육주가 해줘야 될 것은 없습니다. 보통 수십 분에서 몇 시간 안에 메이팅이 성공할 때도 많고요.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미가 끝난 후에는 수컷이 생식기를 잘 정리했는지 확인하고 원래 사육장에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생식기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컷이 혀로 핥으면서 생식기를 집어넣는 행위를 합니다. 교미가 성공한 후에는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은신처에 알을 낳는데요. 알은 매우 빠르게 건조될 수 있으므로 알을 수거 인큐베이터에 바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은 보통 1클러치당 2개의 알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해는 적은 수의 클러치를 생산하고 성숙해지면 수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인큐베이터를 준비하실 때는 투명한 용기에 질석 같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바닥재를 깔아주시고요. 습하지만 축축하지 않게 적절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온도는 약 22에서 25도이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해칭 시간은 짧아지지만 세포 분열에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건강한 개체가 나옵니다. 보통은 60에서 90일 사이에 해칭을 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해칠링은 적절한 사육 공간이 필요한데요. 작은 은신처와 얕은 물그릇, 먹이그릇, 칼슘 그릇, 그리고 키친타올 바닥재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한 사육장에 너무 많은 해칠링을 넣으면 먹이 경쟁으로 도태되는 개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칠링에게 온도는 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첫 탈피를 하고 난 뒤부터 주기적으로 먹이 제공해주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란한 후에 암컷은 알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충분한 먹이와 영양분 섭취를 해주지 못한다면 MBD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하이다이노 유튜브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